단팥빵 하나 사러 온 할머니. 직원들은 예약도 안 했냐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매출이 폭락하자 본사에서 긴급 미스터리 쇼퍼를 보내죠. 그리고 그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빵집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그들이 매일 무시하던 그 할머니가 본사 최고 등급 평가원, 즉 심판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조용히 작은 빵집 문을 열곤 했습니다. 이 빵집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가 쪽의 작은 테이블이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과거에는 빵을 고르며 직원들과 가벼운 인사도 나눴지만 어느 순간부터 빵집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졌다는 이유로 직원들은 눈도 잘 맞추지 않았고 작은 주문은 귀찮은 듯 응대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단팥빵 하나와 모닝롤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다가가자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약 안 하셨어요? 지금 빵 나오는 시간이라 바쁘거든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늘 여기로 오는 것뿐이에요. 그러자 직원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약 손님 먼저 처리해야 해서요. 단팥빵은 원래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할머니는 잔잔한 표정으로 빵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직원들은 할머니를 뒤로 미루고 후에 온 손님들부터 빠르게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기다리던 손님들까지 이상하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직원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빵을 계산해 들고 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기다릴 수 있으니 괜찮아요. 그렇게 할머니는 늘 그랬듯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모습조차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약 안 하는 손님, 몇 천 원짜리만 사는 손님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자 빵집 주변에서는 은근슬쩍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빵집 요즘 너무 불친절해. 할머니한테도 막대한다던데? 빵은 맛있는데 직원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더라. 그러나 정작 빵집 직원들은 그런 소문이 도는지도 몰랐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그것이 자신의 태도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그날 평소와는 달리 할머니는 빵을 한참 고르지 않고 가게를 유심히 둘러보았습니다. 직원의 말투, 대기 상황, 빵 상태, 다른 손님들의 반응까지 조용히 살펴보는 모습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오늘도 느리네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빵집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빵집 내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쁜 척하며 손님들에게 딱딱하게 대응하던 직원들의 표정에 이번에는 어딘가 불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임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고 계산대 근처에 놓여 있던 매출표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의 매출 하락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주 대비 32% 하락. 평소 단골 손님으로 북적이던 아침 시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직원 둘은 서로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요즘 손님 너무 없지 않아? 그러게. 리뷰도 계속 떨어지고 사장님도 어제 좀 심각해 보이던데? 또 오늘도 그 할머니 오겠지. 와도 별로 도움 되지도 않는데. 이 한마디에 다른 직원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그냥 맨날 예약도 안 하고 오잖아. 그리고 빵도 거의 제일 싼 것만 사시고, 바쁠 때 오면 솔직히 귀찮긴 하지. 그동안 쌓여있던 불친절한 분위기와 직원들의 태도는 이미 단골 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저 빵집 이제 왜 저렇게 불친절해졌냐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요즘 손님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지라고 생각할 뿐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빵집 사장 역시 사무실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이번 달 매출 목표는 물 건너갔네. 본사에서도 뭐라 하겠지. 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북 화면을 살펴보다 본사 공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국 매장 서비스 점검 강화. 평가 필요시 미스터리 쇼퍼 투입.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비스 불만율 15% 이상 증가 매장은 우선 검토. 사장은 움찔했습니다. 15%? 우리는 지금 27%라고 나오는데 이거 큰일인데. 하지만 문제는 사장 혼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우리 잘못 아님이라는 태도로 일하고 있었고, 어떤 날은 손님에게 빵 없으면 나중에 오세요라고 말하는 일도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빵집의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장은 정색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본사에서 서비스 점검 강화한 거 알지? 우리 매장이 지금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냥 요즘 손님이 예민한 거죠. 그래도 빵 맛은 좋으니 괜찮아요. 사장은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답답함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 고객센터에는 이 빵집 관련 신고가 3건 더 접수되었습니다. 어르신에게 불친절합니다. 예약 안 했다고 손님에게 화를 냅니다. 직원 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본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미스터리 쇼퍼를 파견한다. 그 주 목요일 아침 빵집 사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본사 한라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빵집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본사 직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최근 귀 매장의 서비스 불만 건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미스터리 쇼퍼가 방문할 예정이니 전 직원에게 공지 바랍니다. 사장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드디어 오겠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 하나가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긴장할 필요까지 있어요? 오면 잘해드리면 되죠. 그러자 사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는 거야. 점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해. 하지만 직원들은 그 말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어르신 손님들은 괜히 예민해서 불만 올리는 거잖아요. 대충 맞춰드리면 되죠. 미스터리 쇼퍼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에 사장은 난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데. 그날 오후 본사는 조용히 내부 이메일을 하나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해당 지역 최고 등급 미스터리 쇼퍼 파견. 방문 날짜 및 시간 비공개. 단 메일 하단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쇼퍼는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방문할 예정. 이 쇼퍼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사 내부에서는 이미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전국 매장을 돌아다니며 수천 건의 평가를 담당했고 단 한 번도 실수가 없다는 평가원. 손님 응대의 미세한 표정 변화, 직원끼리의 대화, 대기줄 처리 방식, 심지어 계산대 주변의 먼지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까다로운 전문가.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이 쇼퍼가 항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외모와 태도로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 평가팀 내부 회의에서 팀장은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번 매장, 최근 불친절 문제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 평가원을 투입합니다. 매장의 태도,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평가팀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투입되는 쇼퍼가 그분인가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분이 움직인다는 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한번 가야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네 빵집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아침 준비를 하던 그 순간, 문 앞에 평소 직원들이 무시하던 그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 또 오셨네 정도로만 반응했지만 정작 할머니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차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장 전체를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보고 갈게요.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그 할머니가 오늘 이 매장을 평가하러 온 본사 최고 등급 미스터리 쇼퍼라는 사실을 아침 영업이 막 시작된 시각 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으로 매장 안을 살폈습니다. 단팥빵이 놓인 진열대, 계산대 위에 메뉴판, 대기줄 표시 스티커, 심지어 직원들의 표정까지 평소에는 조용히 빵만 고르고 나가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마치 매장을 처음 방문한 사람처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진열대 앞에서 빵을 오래 살피자 한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방금 나와서 뜨거워요. 빨리 고르실 거면 고르세요. 다른 직원도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오늘 예약 많아서 바빠요. 계산하려면 줄 좀 서주시고요. 할머니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매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전문가의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표가 머릿속에서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응대 태도 불친절, 고객 우선 순위 무시, 대기 안내 미흡,
손님 차별 여부 있음.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불안정. 매장 위생 진열대 얼룩, 계산대 먼지 확인. 메뉴 설명 부정확. 할머니는 작은 손가방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기능을 켜고 매장 곳곳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빵의 상태, 계산대의 정리 여부, 직원들의 대화. 모든 정보가 차분하게 기록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손님이 들어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단팥빵 남았나요? 직원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예약 손님 거 있어서 지금은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 사시죠? 손님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되나요? 직원은 표정도 없이 대꾸했습니다. 몰라요. 바쁘거든요. 이 대화를 들은 할머니는 조용히 속으로 체크했습니다. 고객 질문 태도 불친절, 대체 판매 유도 부적절, 예약 설명 사실과 다름. 그리고 잠시 뒤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저 손님도 괜히 민폐네. 단팥빵 때문에 이렇게 오래 서 있네, 진짜.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짧게 눈썹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 혹시 계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말을 걸자 직원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쁘다고요. 예약 손님 먼저 해야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기다릴 테니 천천히 하세요. 그러나 속으로는 평가서의 마지막 칸에 조용히 표시했습니다. 서비스 태도 심각함 재교육 필요. 매장 분위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직원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손님이 적으니 편안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들이 늘 귀찮은 손님이라 불렀던 그 할머니. 그리고 곧 그녀는 매장의 민낯을 모두 기록하자마자 조용히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은 짜증난 얼굴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요, 또요? 그 순간 할머니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단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평가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은 곧 자신들이 무시해왔던 그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달라진 눈빛을 잠깐 이상하게 느꼈지만 곧 다시 익숙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뭐요, 할머니? 빨리 말하세요. 바쁘니까. 그 말투를 들은 할머니는 아주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괜찮아요라는 온화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뭔가 결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산대 앞에서 아주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직원들은 명함? 이라는 의문이 얼굴에 떠올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직원은 대충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포인트 적립할 거면 번호 말해. 그 순간 그의 말이 멈췄습니다. 명함에 적힌 굵은 로고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기 때문입니다. 베이커리 본사.
서비스 품질 평가팀, 최고 등급 미스터리 쇼퍼 윤. 직원은 눈을 크게 뜨며 명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 잠깐만요, 이게 뭐죠?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번 방문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직원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랬죠. 할머니는 평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응대하신 방식, 고객 처리 태도, 예약 안내, 멘트 전부 기록했습니다. 직원은 손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기기록이요? 저희가 뭘 잘못?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 친절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작은 주문을 하는 손님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빵의 맛보다 먼저 기억되는 건 바로 직원의 태도예요. 순간 매장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반죽을 하던 직원도 무엇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계산대 직원이 마주 서 있는 장면을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랑 다투셨어요? 계산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본사에서 오신 미스터리 쇼퍼래. 이 말을 들은 순간 주방 직원의 표정도 얼어붙었습니다. 저 정말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번 방문했지만 그동안 받은 응대는 결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피가 쭉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 후 도착할 본사 담당자와 함께 평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셔야 하니까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온다고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미 오는 중일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매장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곧 본사에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현실이 직원들의 심장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뒤흔들 심판의 날이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굳어버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매장 입구 유리문에 조용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문이 딩마이너스하고 열리며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본사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매장 전체를 훑는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닥에 빵가루, 진열대에 남아있는 미세한 얼룩, 그리고 당황한 직원들의 표정까지. 평가자의 눈에는 모든 요소가 즉시 기록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가 자료 보내주신 것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오늘은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직원들 얼굴은 더욱 하얘졌습니다.
아침부터 보였던 그 무심함과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현실을 마주한 공포와 당황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카운터 앞에서 직원 둘을 불렀습니다. 두 분, 잠시 여기로 오시겠어요? 직원들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처럼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담당자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하나씩 자료를 띄웠습니다. 1. 직원의 불친절 응대 녹취. 2. 단골 손님 차별 사례. 3. 예약 관련 허위 안내. 4. 고객 대기 처리 미흡 장면. 5. 진열대 및 계산대 청결 불량 사진. 담당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윤 선생님께서 최근 일주일 동안 직접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서비스 기본 준수 사항 중 절반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심했나요? 그냥 바빠서 그랬던 건데. 담당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쁘면 더 정확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스트레스를 넘기는 건 바쁘다는 이유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직원 B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우리 할머니께는 항상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뿐이에요. 특별히 아기는. 담당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기가 없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고객을 구분해서 대한다는 건 서비스에서 가장 큰 결격 사유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기준과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혼내러 온 게 아니에요. 직원들은 움찔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빵집이 다시 사랑받는 곳이 되길 바랐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건 빵 맛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태도예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매장은 오늘부로 특별관리 매장으로 지정됩니다. 직원 전원 재교육, 서비스 교육 2주 이수, 평가 기준 충족 시까지 월간 점검 진행됩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난도 아니고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매장 전체가 본사 감시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매일 오던 작은 주문만 하던 그들이 늘 무시하던 그 할머니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직원들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중요한 손님을 놓쳤는지를. 본사 담당자의 발표가 끝난 뒤 매장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방금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도 않은 듯 그저 멍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서 있던 할머니가 한 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내가 오늘 여기서 단순히 평가 결과만 말하고 떠나면 여러분은 아마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할지도 몰라요. 직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손님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그 말은 매장 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직원어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요? 우린 그냥 급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너희가 바쁜 건 잘 알지요. 하지만 바쁠수록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어르신이라고 예약 안 했다고 작은 빵만 산다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을 듣던 직원 B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큰 문제였는지 몰랐어요. 본사 담당자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을 할 줄 안다는 것만 해도 반은 온 거예요. 남은 반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직원들은 할머니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내뱉은 퉁명한 말투, 귀찮아하는 표정, 무시했던 태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매장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손님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주 오던 주부 손님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져 버린 상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배운 듯한 담담한 표정으로 손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하신 빵 있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손님은 뜻밖이라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은 친절하시네요. 그 순간 직원어는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직원 B 역시 결심한 듯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달라질게요. 손님이든 누구든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본사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직원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경험한 모든 걸 그대로 서비스 교육에 녹여냅시다. 직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뭔가 단단하게 다짐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장의 진짜 문제를 마주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오래 남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빵집은 마치 다른 곳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마다 직원들이 먼저 미소로 맞이했고 진열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의 말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요즘 엄청 친절해졌네. 지난번이랑 완전 다른데? 유명한 지역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불친절하다고 욕 많았던 빵집, 갑자기 엄청 좋아짐. 누가 본사에서 왔다 갔나 본 분위기 확 달라짐. 요즘 서비스 최고임. 빵 퀄리티도 더 좋아짐. 이 변화의 중심에는 물론 직원들의 달라진 태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사 점검 때문에
억지로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노력하다 보니 자신들도 손님이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직원 어는 손님에게 빵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팥빵 오늘도 갓 나온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드시고 싶은 다른 빵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대화였습니다. 손님은 기분 좋게 미소 지으며 계산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어는 스스로도 놀란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게. 직원 B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진열대를 닦다가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어서 오세요. 오늘 추천드릴 빵은 여기 있어요. 라고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매장 문이 조용히 열리며 그 익숙한 인물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자신들의 민낯을 보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직원들은 일제히 긴장했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먼저 인사했고, 먼저 다가갔고, 먼저 웃어 보였습니다. 직원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빵 찾으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골라드릴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빵을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따뜻한 가게 같네요. 그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빛에는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자부심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산대에 서자 직원 B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따뜻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달라지려는 태도죠. 직원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그 말은 그 빵집을 향한 작은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빵은 원래 맛있었어요. 이제 사람도 맛있어졌네요. 직원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본사 담당자가 다시 방문했을 때 매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 평가는 상위 등급, 직원 태도는 우수 개선, 매장 운영은 정상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손님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가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로 이 집 다시 좋아졌네라고 말하며 돌아가는 모습. 그날 할머니는 빵집 문을 나서기 전 조용히 한 번 더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곳은 이렇게 따뜻해야지. 그 말과 함께 동네 작은 빵집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찬 따뜻한 동네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